이번 영상을 보면서 코멘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요. 보시면 방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공 방향의 수직으로 일자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빼냈고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피부에 솜털이 거의 안 보이는 부위라서 저희가 이제 나비존 부분인데요. 솜털이 안 보이는 부위여서 모공 방향을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실제 보면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화면상으로는 좀 어려웠던 거라서 아마 이렇게 수직으로 했다라는 게 잘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염증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하고요. 저기는 환홍이 잘 돼 있어서 그 남아있는 피막이 아주 두껍지 않았어요. 염증 피막이. 그래서 커팅은 굉장히 얕게 하고 이렇게 벌려주죠. 길을 충분히 벌려준 다음에 눌러주면 염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안쪽에서 염증 때문에 여드름 씨앗 자체는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죠.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뭐 생각보다 압출할 때 아프지 않아요. 네. 저 정도 염증이면 주변 조직 손상을 매우 심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피막도 많이 얇아져 있어서 커팅이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염증에 저런 식으로 부드럽게 압출이 되는 거면 압출 시에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 네, 다만 염증이 있던 부분들은 이미 조직 손상이 되어 있던 곳이라서 압출을 하면 출혈량이 많아요. 그 옆에는 이제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안쪽으로 피지가 좀 단단하게 잘 뭉쳐 있으면 커팅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피지 덩어리들이 막 움직이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저 때는 완전 초반 영상인데, 핸드헬드로, 그러니까 저희 옆에 저희 관리사 선생님이 제가 압출하는 걸 손으로 들고 찍어 주실 때라서 움직임도 심하고 초점도 잘 나갑니다. 네. 자, 순간 압출 커팅 어디에 놨는지 까먹은 것 같고요. 저렇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렇게 그 촬영하면서 압출할 때는 어, 일반적으로 압출할 때는 피부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제가 저런 경우가 잘 없는데, 촬영을 하면서 압출할 때는 계속 피부도 보고 또 카메라 위치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신경을 쓰면서 압출해야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저렇게 커팅 위치를 놓치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피부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손끝에 약간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 피부도 이렇게 누르면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굉장히 세게 누르고 있다라고, 하얗게 될 때까지 꽉 누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댓글을 다셨던 분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눌러도 저렇게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변해서 보입니다. 저거는 굉장히 세게 누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흉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박싱 스카가 이렇게 있죠. 모공에 딱 찍혀서 흉터가 있는 거고요. 저런 흉터들, 박싱 스카들 잘 제거가 안 되죠. 네. 자, 또 블랙헤드 압출을 하고 있고요. 옆에 모공들 살짝씩 보시면 모공의 방향이 살짝씩 보이죠. 제가 압출한 모공에서는 솜털이 잘 안 보였었는데, 옆에 있던 모공들에서는 지금 솜털의 방향이, 그러니까 화면을 봤을 때 솜털이 왼쪽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구레나루 근처인데 귀여도 살짝 보이고 왼쪽으로 자라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바늘이 이제 화면을 쳐다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모공에 진입을 해야 되겠죠. 네. 저렇게 했을 때는 크게 쌓여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피부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피부가 그렇게 두껍고 투박한 편은 아니에요. 진짜 피부가 어우 두껍다, 질기다 하는 느낌의 두께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모델분은 그렇게 투박하고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생활 관리를 하면서 사실 생활 관리의 영향으로 얼굴에 피지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인에서는 네. 수면 문제라든지 식습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생활 관리의 문제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얼굴에 피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서의 느낌에서는 피부가 마냥 얇고 건조하고 이래 보이지는 않죠. 지금 근데 피지 분비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씨앗 크기 자체가 뭐 작지는 않아요. 아주 씨앗이 이렇게 작고 조그맣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절대적인 피부가 두께가 아주 뭐 두껍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부가 얇으면 오히려 그 모공에 피지가 쌓일 공간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여드름이 아주 많은 피부는 아니고요. 자, 요 파트. 이 영상이 사실 거의 500만 뷰를 앞두고 있었어요. 499만 뭐 몇천 뷰였는데, 네, 이제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아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요 영상이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재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 보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로 내원을 했어요. 사실 저분이 오시면서도 저 부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손댔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미 저기가 이제 약간 물주머니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안에 농이 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커팅을 할 때 지금 출혈이 많이 생겨서 저 바늘로 저기를 이렇게 커팅하면 엄청 아프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아예 안에 낭종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는 겉에 커팅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미 신경이 손상이 돼 버려서 거기에 감각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커팅 후에 짤 때 너무 무식하게 막 꽉꽉 눌러 짜면 피부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서 상태가 더 생기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저렇게 눌러 짤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도 제가 눌러서 짜주는 상황이 엄청 걱정을 하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하면서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염증을 짤 때도 굉장히 막 눌러서 쥐어짜듯이 이렇게 막 꾹꾹 짜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이제 면봉을 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면봉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짜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치약 짤 때도 이렇게 그 힘으로 쭉 밀어내서 그렇게 짜듯이 그렇게 염증을 짜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 상처 부분을 안에 염증 부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에서 이제 출혈이 좀 유발되게 하죠. 피가 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저 면봉을 굴려가면서 살살살 피부를 눌러줘서 피가 출혈이 유발되면서 안쪽에 있는 농이랑 이 피지 덩어리랑 이런 게 씻겨져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기가 이제 예민해져 있는 조직이니까 아프긴 아프죠. 근데 막 저거를 어떻게 본인이 절대 못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너무 아플 것 같다고 막 엄청 걱정을 하셨었는데 막 한 그 심호흡을 막 그 압출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영상에 남아있는 염증은 적어도 3개의 염증이 이제 겹쳐서 지금 거의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지금 생긴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는 거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심장박동만 뛰어도 카메라가 이렇게 그 심박수에 맞춰서 흔들리거든요. 사람이 들고 찍으면. 네, 저 때는 제가 짐볼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로 카메라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었고 실제 영상 촬영본 보면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정말 계속 화면을 조정해 가면서 흔들림을 최대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출을 했고요. 아마 이 영상 뭐 다음 영상 한 2개 정도까지만 더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고정해서 찍는 방식으로 촬영 방식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직접 들고 찍어주면 사실은 제가 고정해서 찍는 것보다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긴 하더라고요. 음, 영상 촬영 자체를 최대한 가까이로 더 붙여서 들어올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오히려 흔들림이 심해지면 너무 멀미할 것 같다고 못 보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핸드헬드 안 하고 고정용 카메라로 찍고요. 이제 저렇게 압출이 됐으면 분명히 농은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쥐어 짜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짜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꾹 눌러서 지혈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에서 피지 덩어리나 노폐물들이 다 빠지고 나면 지혈이 잘 됩니다. 네. 근데 피지 덩어리가 안 빠졌으면 저렇게 낭종성의 증상들이 지혈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지혈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보고서도 내가 압출이 덜 했나 덜 빠졌나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압출하려고 커팅해봤는데 화이트헤드가 아니었나 보네요. 뭐가 안 나오나 보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지금이 저 때보다 압출을 더 잘하기도 합니다. 저 때도 5년 차였는데 지금은 10년 차가 됐죠. 그 5년의 기간 동안 더 늘긴 는 것 같습니다. 턱끝 쪽 지금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죠. 이게 딱히 염증이 막 뚜렷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저 정도 되면 만져본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일부러 저기서 뭔가 면역 반응을 조금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가볍게 커팅을 해놔 보기도 하고요. 지금 이쪽 부분은 좀 여러 군데가 울긋불긋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염증이 올라왔다가 가라앉은 상황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턱 쪽 라인으로 주기적으로 염증이 올라오시는 분이라서 이제 염증이 좀 올라오면 본인이 그냥 집에서 바늘로 터트려 가지고 짜기도 하고 그냥 세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아물면 그냥 두는 시기로 관리를 하셨다라고는 하셨는데 이제 아까 나왔던 큰 염증 그 염증이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내원하셨었다고 얘기하셨고요. 하나씩 드름 있는 것들
압출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요. 저도 제 옛날 영상을 보니까 아, 압출하는 게 늘었구나 내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이게 여드름 압출을 사실은 피부과 원장님들은 치료라고 잘 생각을 안 하세요. 본인이 신경 쓰고 뭔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셔서 아예 그에 대한 고민, 어떻게 압출을 해줘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그러니까 압출을 하는 게, 압출 치료를 하는 게 환자 피부에 도움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하세요. 음. 뭐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있으면 막 뭐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압출 받겠다고 하시는데 네, 가서 받으셔도 돼요. 가서 받으셔도 되는데 그 전문의 선생님은 아마 압출 받으러 원장님 압출해 주세요라고 찾아오면 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압출을 잘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뭐든 그래요. 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을 쌓고 그러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의료인 중에서는 제가 압출은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피부 관리사 분들 중에서 저보다 압출을 잘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숙달이 되신 그런 게 있으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의료인 중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거 편평사막이 설명해드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끝으로 톡톡 건드리는 부분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환자분들은 보통 이런 거 이렇게 건드려서 보면 뭔가 손에 오돌토돌 걸리니까 좁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가까이에 있는 이제 블랙헤드 정리하면서 보시면 이거는 여기 있던 건 블랙헤드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 편평사막이고 이런 거를 어 이제 화면을 확대해 놔서 그냥 일반 피부에서는 저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내 피부를 찾아본다고 바로 뭐 알아보실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 코 쪽으로 넘어갔죠. 압출할 게 거의 없어서 코 피지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모공에 블랙헤드가 있고 블랙헤드랑 같이 어, 솜털이 같이 바뀌어서 유단이 더 까맣게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솜털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가시송모증, 뭐 모발모공각화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증상 때문에 코 블랙헤드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왁싱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팩이 사실은 왁싱이에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팩은 스크럽이 아니라 왁싱하는 겁니다. 코팩이 왁싱이고 지금 보면 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니들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니들로 하나씩 하나씩 그 걸어서 빼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작은 모공에 저거 맞춰가지고 주변에 그 긁히거나 피부 손상 안 되게 뽑아내려고 하는 거라서 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 경우에는 피지도 단단하게 굳어서 늘러붙어 있어서 잘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이제 한 50초, 40초 정도 영상이 남았는데 네, 얼마 안 남은 영상이네요. 우선은 요거 다들 엄청 많이 보셨던 영상이라서 최대한 빨리 좀 재편집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고요.
시간 날 때마다 요즘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저 11시 반 넘어서 집에 가요. 네. 어, 시간 날 때마다 영상 편집해서 또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새 촬영도 꽤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 신청도 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